자, 6의 A. How many made us modern? 부터 가는데요. 자, 어떻게 돈이 만들었냐? 우리를. 자, make가 오형식으로 쓰입니다. 주어, 그리고 목적어, 목적격 보호. 지금 us가 목적어고 modern이 목적격 보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 되게 하다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주어가 원인이다라는 얘기야.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되는 게 결과죠. 돈이 어떻게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부터 우리가 짚고 갑시다. 현대적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돈이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었대요. 마돈의 의미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니야. 현대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이란 뜻입니다. 최신의라는 뜻이에요. 됐죠? 특히 뭐나 생각이나 아니면은 유행 따위가 굉장히 새로운 거야. 그거를 이제 마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쓰이는 마든, 현대적인이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라고 했을 때 아마 컨템 써보세요. modern, contemporary. 얘가 뭐예요? 동시대의라고 외우고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동시대의라는 뜻도 있지만 현대의라는 뜻으로 해석을 많이 하죠. 현대라는 얘기는 뭐야? 뉴라는 얘기예요. 뉴. 그러면 얘의 반대말이 뭘까요? 고대의라는 뜻이겠죠. 고대의라는 뜻은 뭐예요? old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돈이 어떻게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은 뭐예요? 일단은 돈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돈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의미도 갖고 있겠죠. 돈이 변함에 따라 우리가 현대적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돈이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의미로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즉, 돈의 역사와 발전이에요. 돈의 역사와 발전.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글이 역사와 발전이 또는 변화, 역사, 발전, 변화 이런 것들이 글의 제목이 되려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 글이 전개가 돼야 되냐면 타임 아더 순으로 전개가 돼야 됩니다. 시간 순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글은 돈의 역사나 발전 됐죠? 에 일하는 글의 내용일 거다. 그리고 그 돈이 발전하면서 진화한다는 얘기는 뭐야? 발전한다는 얘기고 진화한다는 얘기는 더 좋게 변한다는 얘기예요. 그 돈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이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우리를 현대적으로 만들었는가라는 제목을 이런 의미로 붙였다.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처음 온 학생들은 좀 빠르잖아요. 처음은 이렇게 해요. 지금 처음 하는 거는 그냥 유튜브용이야. 유튜브용. 근데 전반적인 어떤 흐름만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유튜브에 올리는 거 빼고 나서 리뷰를 다시 합니다. 이 리뷰를 할 때는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요. 아주 깊이 있게. 그래서 시간도 좀 많이 걸리죠. 그리고 리뷰가 끝나면 끝나는데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니까 단어를 그렇게 많이 틀리더라고.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도 처음에 지금 할 때도 단어에 좀 신경 쓸 텐데 한 번 더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3번 돌리기로 했어요. 이때는 단어만 중심으로.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처음 내가 유튜브용으로 이렇게 찍는 거는 전체적인 글의 흐름 해서 그리고 중요한 것들만 하잖아요. 깊이 있게는 안 한단 말이야. 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이니까 리뷰를 하기 전에
처음에 한 내용들, 지금 찍고 있는 내용들을 완전히 숙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그쵸? 이해가 좀 더 잘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단어까지 한 번 더 돌립니다. 단어에 집중해서. 단어에서 다 틀리니까. 예? 자, 그럼 우리가 제목을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목을 읽었기 때문에 바로 1번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야, 이거 왜 이렇게 길어? 이거 맞아? 근데 왜 이렇게 기니? 자, 1번 문제 보세요. 지금 이 페이지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제목은 뭐냐? 지금 방금 읽은 게 제목이잖아요. 그거를 다르게 또 제목을 바꿔봐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from A to B. 자, from A to B는 우리가 from A to B는 A하고 B가 시간일 때는 A에서 B까지야. 그런데 A하고 B가 장소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A에서 B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라믹 토큰에서 비트코인으로라는 뜻이겠죠.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뭐예요? 제목에서 봐봐. 얘가 에이션트겠죠. 올드. 아주 초기 돈에서 지금은 돈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돈이 바뀌면서 우리의 생활, 인식도 바뀌게 했다는 거죠. 뭐로? 더 현대적으로. 일단 제목은 알고 가야 되니까. 자, 다시 말해서 이 콜론이죠. 다시 말해서 에볼루션, 진화. 진화는 다른 말로 뭐예요? 발전. 돈의 발전. 정답 B번. 와우. 자, 우리 본문 읽지도 않고 1번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읽다 보면은 내가 읽으면서 이것저것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본적인 어떤 여러분들 학교에서 경제라는 수업이 있나요? 있죠? 1학년 배웠어요? 2학년 때 배워? 아, 만약에 경제라는 수업이 있었으면 여러분들이 다 잤을 거예요. 그죠? 좀 어려워. 그리고 선생님도 뼛속까지 이과라서 잘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은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맨 앞에 보면은 98페이지 요거부터 잠깐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자, 블랭크는 증가입니다. 가격에서 증가래요. 굿즈 뭐예요? 상품, 서비스 맞죠? 그런데 이게 경제용으로는요. 얘를 뭐라 그러냐면은 재화와 용역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물건과 서비스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재화와 용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기본만 좀 잡아주고 본문 나가면 좀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이제 UK가 어려웠던 거는 어떤 경제에 대한 용어가 좀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포인트를 못 잡아서 일단 지문 나가기 전에 이거부터 해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도 경제 몰라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자, 경제활동. 그럼 경제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경제는 무조건 돈이야. 경제적 문제 때문에. 무슨 뜻이에요? 돈이 없어서. 됐죠? 그래서 이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뭔가를 돈과 관련된 거예요. 돈은 뭐 왜 있어요?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죠? 거래라는 건 뭐야? 주고받는 거죠. 좀 예외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경제활동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양을 키우면 양의 숫자를 세야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경제라는 얘기야. 내가 양을 키우는데 내가 키우는 양이 몇 마리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셌죠. 그런데 그게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양이 없어져도 모른다는 얘기야. 맨날 셀 수는 없잖아. 1000마리가 되는 양을 맨날 세면 세다가 하루 다 가요. 그래서
이런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경제 활동이 뭔지 알겠죠? 그렇죠? 양을 세는 행위, 뭔가를 바꾸는 행위, 그래서 이윤을 취하는 행위, 이런 것들을 다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문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문자를 발명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그게 문자의 시초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그만큼 경제활동은 아주 오래전부터 했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 경제활동을 얘기할 때 우리는 재화와 용역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재화라는 게 뭔지 아는 사람 얘기해 볼 수 있나요? 재화. 굿즈. 굿즈 하면은 상품 아니야. 물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물건이 있잖아. 그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물건을 재화라고 합니다. 자,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자, 누군가가 뭔가를 만들었겠죠. 그 만든 것이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고 해요. 눈에 보이는 걸 재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그걸 용역이라고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자, 예를 들어서 비누 뭐예요? 재화 눈에 보이잖아요. 옷, 축구공 전부 다 굿즈야. 그걸 재화라고 합니다.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 중에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게 나의 마음을, 나를 축적시켜 줄 수 있는 물건이면 그걸 재화라고 합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면은 재화라는 말도 안 쓰겠죠. 그죠? 자, 용역이라는 건 뭐냐? 구체적인 형태를 띠고 있지 않는 거야. 하지만은 돈벌이는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의 칭찬. 여러분들 병원 가면은 천직미를 이렇게 하고 약 지어지고 100만 동. 시발 한 것도 없는데. 그죠? 그것도 경제활동이잖아. 눈에 보이지 않잖아. 가수가 노래 부르죠? 그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용역에 속하는 거다. 이제 그러면 뭐가 재화하고 용역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재화와 용역이라는 게 경제활동의 축인데 그럼 이게 왜 필요했냐? 경제활동은 뭐라 그랬어? 돈. 돈은 거래. 그래서 교환의 매개 수단이 있어야 됐다. 교환의 매개 수단이 있어야 됐다.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돈이야. 그죠? 그러면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우리는 화폐라는 말을 쓰고 있잖아요. 화폐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를 썼어요? 조개를 썼죠.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조개를 쓰는데 다음에는 소금이나 쌀을 썼죠. 거래의 수단으로.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상품 화폐라고 하는데 뒤에서 설명합니다. 요거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왜 금속을 썼죠? 그죠? 그 다음에 뭐를 써요? 종이를 썼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돈. 그죠? 다음에는 크레딧을 쓰죠. 크레딧 카드. 신용카드를 쓰죠. 요즘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쩌면 돈을 못 만져요. 내가 돈을 버는데도 돈을 못 만진단 말이야. 구경을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일을 하면 월급날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요. 그죠? 그래서 통장에서 돈 찾으려고 그러면은 보험비, 가스비, 뭐 집세 뭐 해서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돈을 못 만져요. 두 번째, 여러분들 다 지금은 이제 핸드폰으로 결제하잖아요. 뭐 카카오페이 뭐 이러면서 돈을 구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돈 안 갖고 다녀요. 한국 사람들은. 다 카드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가상화폐, 눈에 보이지 않는 화폐. 흔히 말하는 비트코인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얘기해도 돼.
아빠한테 안 이렇게 비트코인 하는 사람 없구나. 자, 이렇게 이제 돈이 뭐 하는 거예요? 변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변하면서 우리를 뭐로 만드는 거야? 더 마든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이 글의 주제다. 자, 그럼 보세요. 재화와 용역의 가격이 증가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할 때는 이런 거 설명 안 해요. 리뷰할 때는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해서. 자, 플랫이 뭐예요? 바람이 빠진 상태입니다. 평평한. 맞죠? 자전거 타고 가다가 자전거에 바람이 빠지면 펑크나. 입에 바람을 많이 넣으면 허풍 떠는 거죠. 근데 말하는 거에 바람이 빠지면 허풍 안 뜨는 거니까 솔직한. 솔직한. 안녕, 이리 와. 괜찮아. 잘 수도 있지. 첫날은 괜찮아요. 두 번째 날부터는 죽어요, 나한테. 첫날인데, 그치? 다음에 또 바람이 빠진 상태가 콜라 먹으려고 그러는데 콜라에 바람이 빠졌어요. 힘 빠짐. 음식에 바람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시들. 그죠? 시들시들. 맛없는 플레이트가 뜻이 많죠? 전부 다 바람이 빠진 상태야. 그러면 인을 붙여볼게요. 이를 붙일게요. 이는 바람이 빠진 상태가 아니다. 그래서 바람이 들어간 상태야. 그래서 팽창시키다야. 팽창시키다. 뭔가 많아지는 느낌이죠? 그런데 팽창시키다인데 이건 구체적인 의미고 영어는 추상적인 의미가 더 잘 나온다 그랬죠. 자, 내 몸이 팽창하고 있어. 이거 뭐예요? 우쭐대는 거죠. 의기양양하고 우쭐대는 거죠. 그 우쭐대다. 됐죠? 자, 이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일단은 이 경제 수업 아닙니다. 근데 기본적인 걸 알고 지문을 읽으면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목요일 날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많이 하겠다 그러고 좀 여유 있게 설명을 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자, 인플레이터가 바람이 들어간 상태죠. 그러니까 돈에 바람이 들어간 상태예요. 돈이 많아진 상태예요. 옛날에는 내 주머니에 10만 동만 있었는데 지금은 막 100만 동, 200만 동씩 내 주머니에 있는 거야. 그죠? 옛날에는 10만 동도 아껴 쓰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200만 동, 300만 동 내 주머니에 있으니까 아껴 쓰지 않겠죠. 그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돈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런데 나는 학원 하잖아요. 옛날에는 애들 가난하니까 학원비 100불만 받아야지 이랬다가 씨발 존나 돈 많네. 1000불 받아 이래 버린단 말이야. 어때? 집에 돈 많은데. 그죠?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때 경제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경제 호황이야. 경제 호황.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됐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이 제일 걱정인데 이건 뭐냐 하면 돈은 없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야. 됐죠? 그럼 사는 사람은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돈이 많아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못 쓰게 해야겠죠. 이 새끼들 봐라. 정부에서는 돈을 못 쓰게 해야겠죠. 그치? 돈을 못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금을 하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자율을 올려요. 이자율을 샥 올립니다. 야, 돈 쓰지 말고 저금하세요. 그럼 이자가 이만큼이에요. 됐죠? 이자율을 올리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이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요. 경제 용어야. 나쁜 점은 이제 하드 랜딩,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그지? 거기 이자 하면은 돈을 덜 쓰겠죠. 그래서 경제가 안정될 수 있겠죠. 이거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 그런데 이자율이 높으니까 한국 사람들 잘 생각해 보자. 베트남의 이자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베트남에 저금해 버리는 거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럼 투자금이 들어오죠. 그럼 오히려 돈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좆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정책을 쓸 때 이런 것들도 다 해서 지피라는 아이들은 이제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환율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 지문에 나오면은 다 알고 풀어야 되니까. 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의 가치가 증가, 돈의 가치, 저기 가격이 증가하는 거를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지금 지문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 지문에 살 때는 설명 안 합니다. 자, 컨버션. 한 나라의 커런시, 얘를 뭐라 그러니까 통화라고 하세요. 통화. 통화라는 얘기는 지금 유통되고 있는 돈이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지금, 커런트. 얘가 뭐예요? 현재의라는 뜻도 있죠. 지금 유통되는 이란 뜻도 있죠. 그래서 커런트가 흐르는 이란 뜻이 있죠. 유통되는 게 뭐예요? 흐르는 거잖아요. 그죠? 전달되고. 그래서 한 나라의 통화가 다른 나라로 다른 나라의 통화로 전환되는 걸 뭐라 그러느냐. 한국 돈을 베트남 돈으로 바꾸는 걸 뭐라 그러느냐. 뭐라 그래요? 포린 익스체인지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외환이라고 해요. 외환. 자, 벌써 30분이 지났네. 한 것도 없는데, 그죠? 작은 조각의 물질이다. 그건 재료다. 물질이다. 보통 플라스틱이고, 근데 그 물질은 그 주격관계 대명사야. 사용되어질 수 있다. 지불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아주 작은 조각을 플라스틱 조각을 뭐라 그러느냐. 크레디트 카드라고 한다. 페이퍼머니. 페이퍼머니. 종이로 된 돈 조각을 뭐라 그러냐 하면 빌이다. 이 빌은 뭐 여러 가지 뜻이 있죠. 법안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렇죠? 청구서라는 뜻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뭐예요? 빌은 지폐라는 뜻입니다. 지폐. 알았죠? 그래서 빌, 지폐, 종이 쪼가리. 이 정도면은 이제 된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것만 알면은 이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이해가 되기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래서 쭉 내리세요. 쭉 내려서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죠? 잘 모르잖아. 처음 왜 모르는지 얘기했죠? 이과야. 경제 수업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평생. 그래서 아까 정영호 선생님한테 조언을 좀 받았어요. 대체 커머더티 모디는 뭐냐? 이러면서 좀 조언을 받았어. 그래서 조금 간단하게 조언을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정영호 선생님. 전 세계 유튜브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자, 커머더티 머니. 이거 하고, 피에트 머니라고 그래요. 피에트 머니하고, 이 두 개를 알고 본문을 읽어야 돼. 그래서 제가 지금 의도적으로 이거부터 하는 거예요. 커머더티 머니를 뭐라고 하냐면은 상품 화폐라고 커머더티가 상품이야. 상품 화폐라고 하고요. 피에트 머니를 불태환이라고 합니다. 불태환. 좀 어렵죠? 조금 풀어서 쓸게요. 법정, 불환, 화폐. 불태환이라는 게 뭐냐 하면 바꿀 수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바꿀 수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써놔봐.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합시다. 상품화폐라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경제를 요렇게 경제 시대를 요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연 경제 또는 다음에는 이제 화폐 경제 그리고 다음에는 신용 경제. 지금은 이제 신용 경제겠죠. 신용 경제. 그냥 편안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들으세요. 그러면 이제 자연 경제라는 거는 사람들이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을 때야. 자급자족적인 생활을 했을 때를 이제 자연 경제라고 하는데, 그쵸? 그러면 재화의 사용 가치에 그때도 자급자족을 했을 때도 뭔가를 바꿔 거래는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재화가 필요했겠죠. 아까 재화와 용역이 뭔지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재화로서 사용할 수 있는 가치로 뭐를 둘 거냐? 그 가치로 뭐를 둘 거냐? 이거를 실물화폐라고 합니다. 실물화폐. 그러니까 내가 이 자급자족 시대에 자연 경제 시대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래는 해야 되고 그러면은 재화로 사용할 수 있는 그 화폐를 뭐로 할 거냐? 정할 수 있겠죠. 얘를 처음에는 뭐로 했어요? 조개 껍데기. 그쵸? 껍데기. 그쵸? 이거로 하자. 그럼 조개 껍데기가 뭐가 되는 거야? 실물화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실물화폐 또는 상품화폐를 실물화폐.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은 실질적인, 뭐, 텐저블 이런 단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걸 왜 썼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물화폐 또는 자연화폐, 내처럴 머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개 껍데기를 썼어요. 그런데 얘네들의 단점이 뭐냐면 일단 화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동질성이 있어야겠죠? 동질성. 동질성이 뭔지 알겠죠? 똑같아야 된단 말이야. 얘하고 바꾸려면 얘도 100원의 가치가 있으려면 나도 100원의 가치가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 이거라고 합시다.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이걸 필요로 했을 때 이거와 똑같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게 동질성이죠. 100원 내고 사면 100원짜리를 얘도 있어야 100원 내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폐가 같아야 된다. 똑같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거야 된다라는 얘기야. 옛날에는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데 그 조각 껍데기겠죠. 그치? 주소면 되니까. 그치? 그래서 근데 이 동질성이 조개 껍데기는 어떤 거는 좋고 어떤 거는 나쁘고 어떤 거는 개판이고 어떤 거는 희귀하고 동질성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미안해. 상품화폐의 단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질성이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구성이야. 얼마나 지속 가능하냐. 100원짜리 내가 있으면 100년 동안 지속 가능하겠죠. 1000년 동안. 조개 껍데기 100년이면 사라져요. 사가서 저절로 없어져. 그래서 내구성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 다음에 휴대성이 있겠죠. 휴대성. 휴대의 편의성. 그죠? 자, 이런 것들이 단점이 있다. 커머더티 머니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조개 껍데기였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이 단점을 해결할까? 그래서 동질성을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고 하다가 그나마 쌀이 낫다라는 얘기야. 쌀은 그나마 비슷하죠. 이 집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저 집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쌀은 그나마 비슷할 거 아니야. 그래서 쌀, 소금으로 바뀝니다. 쌀이나 소금으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금속으로 바뀌어요. 됐죠? 금속으로 바뀌어요. 요까지가 커머더티 머니야. 요까지가 커머더티 머니입니다. 요까지를 뭐라 그래요? 커머더티 머니, 상품 화폐라고 합니다. 자, 요까지는 됐죠. 그런데 이제는 이 경제가 발전하면서 화폐 경제로 바뀝니다. 화폐 경제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돈을 피에트 머니라고 해요. 그럼 피에트 머니는 뭐냐 하면
국가에 의해, 정부에 의해 법적으로 인정한 화폐야. 야, 니네들 쌀로 바꾸지 마. 내가 이거 만들 테니까. 자, 요렇게 생긴 건 10,000원이야, 1,000원이야. 요렇게 생긴 건 종이야, 종이. 요렇게 생긴 건 10,000원이야. 됐죠? 자, 그러면 피에트 머니 특징은 뭐야? 자, 커머트 머니 특징은 뭐예요? 그나마 그 재화가 가치가 있었어요. 쌀, 가치 있잖아. 그 자체로. 근데 여러분들 돈 있으면 꺼내보세요. 아는 척 할 때 꺼내봐. 밑에 있어? 아씨, 훔쳐가려고 그랬더니. 줘봐, 그러고 나서 안 준다고 그랬더니. 자, 이 돈을 보세요. 이 돈은 뭐로 돼 있어? 종이로 돼 있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어요.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다. 종이 쪼가리잖아요. 그죠? 어, 그쵸? 그래서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 이렇게 써라. 이렇게 생긴 건 10,000원이다. 그럼 내가 이렇게 생긴 거 5,000원 할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래서 법정 불안화폐, 불태환 화폐. 바꿀 수 없다. 내가 만들어 놓으면 그게 10,000원이면 10,000원짜리다. 네 멋대로 바꾸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가 됐네요. 자, 요 정도면 이게 본문을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알았죠? 자, 요거 갖고는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B번 문제 먼저 풉니다. 아마도 수반할 거예요. 사물, 물건을 간주되어지는 아름다운 것으로서 간주되는 사물로 간주되는 것은 커머더티 머니일까요? 피에트 머니일까요? 이 대답을 하네. A죠. 큰 소리도 해요. A죠. 자, 통화 시스템입니다. 현재, 지금의 통화 시스템이에요. in use는 형용사야. 명사가 있고 in use가 있습니다. 아, 미안해. use. 얘는 형용사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사용 중인이란 뜻이야. 지금 사용 중인 통화 시스템입니다. 대부분의 경제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통화 시스템은 지금 조개 껍데기로 물건 사요? 아니면 종이 쪼가리로 물건 사요? 종이 쪼가리로. 그래서 B번. 자, 통화 시스템입니다. 사용된 고대 미디어에서 고대 옛날에 사용된 통화 시스템입니다. 이거 왜 지웠어? 이거 A고 여기 B고 얘가 뭐예요? C죠? C. 이렇게 적으세요. 가치 있습니다. 단지 뭐이기 때문에 가치 있어? 정부가 말했기 때문에 야 뭐라고 그게 가치 있는 거야. 정부가 야 이게 가치 있는 거 5만 원짜리 이거 10,000원짜리 이거 1,000원짜리 다 정해놓고 못 바꾸게 하고 그쵸? 그 가치를 못 바꾸게 한다는 얘기야. 10,000원짜리를 5만 원짜리 가치로 못 바꾸게 한다는 얘기야. 10,000원짜리는 그냥 10,000원짜리 가치다. 누가 정해? 정부가. 정답 몇 번? D.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피에트 머니라고 합니다. 풀바디드 머니는 뭘까요? 이제 독해할 때 나와요. 풀바디드 머니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들 책이 어디 나오니? 2번에 나오나? 2번? 2번의 끝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2번 패러그래프. 풀바디드 머니. 완전 화폐라는 뜻이야. 완전 화폐. 근데 그 옆에 보세요. 또는 커머더티 머니라고 나오죠. 맨 끝에. 99페이지 맨 끝에 보면. 풀바디 머니 또는 커머더티 머니니까. 그죠? 그럼 얘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2번에 속하는 거죠. 자, F번 읽겠습니다. 아마도 포함할 수 있을 거예요. 귀중한 메탈, 금속, 금. 어디에 속해요? 어디에 속해? 커머더티 머니죠. 그렇죠? 야, 금도 순금이 있고 18금이 있고 14금이 있잖아. 그치? 어? 어, 그래서 그 동질성도 떨어지고 휴대성, 야, 금 있다마는 걸 어떻게 들고 다닙니까? 그치? 이런 단점이 있죠. 그쵸? 내구성은 강하겠죠. 금이. 그치? 하지만. 자, 다음 마지막. 만들어졌어요. 물질로. 실질적인 가치가 리틀은 부정어잖아. 없는. 자, 이거 없는. 이거 잘 읽으세요. 만약에 리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리틀이 없으면 여기에 속하겠죠. G가. 리틀은 부정어야. 실질적 가치. 종이 쪼가리. 가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이러한 것들을 피에트 머니라고 한다. 끝! 원래 피에트는 명령, 지시 이런 뜻이에요. 명령, 지시. 그쵸? 종이 쪼가리를 가지고 정부가 명령한 거예요. 씨발 이거는 100원짜리니까 100원으로 알고 써. 선생님 이거 1000원으로 바꿔. 저기 대통령님 이거 1000원으로 쓰면 안 돼. 안 돼! 못 바꿔. 이건 100원짜리야. 이게 피해 머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거 마쳤고요. 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우리 목요일 날 쉬어요. 쉽니다. 목요일 날은 수업이어서 학원 방학. 그래서 오늘 조금 많이 할 거예요. 원래 요거 끝나고 나서 내신 수업이거든. 근데 굳이 수업 안 듣고도 100점 맞을 수 있다. 그래서 내신 수업이 없어졌어요. 애들이 그냥 나 혼자 해도 100점 맞을 수 있다.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건 시간 납니다. 뭐 그래서 알았다. 그랬죠. 그래서 수업이 없어. 자, 그럼 본문 들어가 보겠습니다.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은데 또 한번 해보자고. 약 9,500년 전에 고대의 회계사. 우리가 고대의 라고 읽지 마세요. 옛날의라는 뜻이야. 옛날의 회계사. 자, 그러면 이때 회계사가 왜 나왔는지부터 좀 생각을 합시다. 이때 회계사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기록,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도 돈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옛날에 돈은 이런 얘기예요. 수메르에서 이렇게 수메르라는 것은 뭐 세계 최초의 문명 발상지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수메르가 왜 나왔어요? 문명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많은 상업적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 사이 교류가 많다는 얘기니까 문명. 그래서 수메르라는 걸 예를 들었는데 알 필요 없어요. 자, 옛날의 회계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냈대요. 뭐를 만들어냈어? 방법을. 무슨 방법? 외인은 투부정사가 꾸며줍니다. 킵트랙 오브하는 방법을. 자, 잘 보세요. 회계사는 뭐 하는 사람이야?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슨 방법을 만들어내야 돼요? 돈을 관리하는 방법을 만들어내야죠. 그러면 뒤에서 돈이 어디 있어요? 돈 찾아보세요. 파머의 농작물이나 가축이 돈이죠. 내가 기르는 농작물, 쌀이나 그쵸? 돼지가 돈이잖아요. 그러면 회계사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돈을 뭐 해야 돼요? keep track of 1번 추적하다. 미친놈. 그죠? 추적하다. 야, 회계사가 왜 돈을 추적해요? 뭐 추적할 수도 있겠죠. 그죠? 이 새끼 세금 안 내고 뭐 어디다 썼는지. 그지? 여기서는 추적하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2번 뜻으로 쓰인 거예요.
무엇을 기록하다라고 쓰세요. 그렇죠? 기록하다, 레코드, 기록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쵸? 그쵸? 지금 파머의 크롭이나 가축은 재산이에요. 파머의 재산이야. 이 재산이라는 건 돈이라는 얘기야. 근데 돈을 기록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문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수메르가 문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안 나와 있잖아, 본문에. 나도 모르고 역사학자가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문자가 없었으면 수를 세는 방법이었을 것 같다. 양이 몇 마리 있는지, 곡식이 얼마큼 있는지 그 수를 세는 카운터하는 방식을 개발할 수도 있고요. 문자가 있었으면 기록을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기록이 문자가 어떻게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야. 그건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옛날로 되돌아가서 역사학자 수메르 역사한테 물어보세요. 중요한 건 뭐야? 이 돈을 keep track of, 기록하고 세는 그런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얘기야. 어떻게 만들어냈냐? 그들은 이라고 했어. 이때 복수명사 찾으면 자, 복수명사를 찾는데 여기도 복수명사, 여기도 복수명사. 라이브 스탁은 왜 s를 안 썼어요? 그러지 마세요. 불가산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니까 s를 안 쓴 거야. 이제는 주어에 맞추세요. 주어에도 복수, 목적어에도 복수, 그럼 보통 이제 주어를 받을 때 대명사를 쓰니까 그들은 시작했다, 사용하기 시작했다, 작은 조각들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작은 조각들. 무슨 조각들? 베이크트 클레이. 베이크가 뭐예요? 굽다죠. 굽는 거야. 설명 안 해도 되죠? 그쵸? 자, 구워진 점토야. 구운 점토라고 해도 되죠? 그죠? 점토를 구운 거예요. 됐죠? 점토를 구웠더니 작은 조각이 만들어진 거야. 그 작은 조각을 사용하기 시작했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작은 조각은 거의 무엇과 같은 거냐? 토큰과 같은 거래요. 토큰. 다 읽고 할게요. 사용되어지는 토큰이야. 보드게임에서. 오늘날. 보드게임 해봤죠? 보드게임 할 때 뭐, 이거 말 같은 거 옮기잖아. 그 말은 뎁다 커요? 아니면 작은 조각이에요? 작은 조각이죠. 마치 그런 것과 같은 보드게임에서 사용되는 거의 토큰과 같은 작은 조각인데 그 작은 조각이 점토에 구운 거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뭐로써? 돈으로써. 뭐로써 사용하는 거야? as money. 얘가 생략됐겠죠. as money. 여기, 한 이쯤 생략, 어딘가쯤, 여기에 생략됐겠죠, 여기. 그죠? 돈으로서 작은 조각을 사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제 토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줄게요. 이 토큰이라는 건 뭐냐 하면 화폐 대용으로 쓰는 것이라고 쓰세요. 화폐 대용으로 쓰는 것을 토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큰을 대용화폐라고도 해요. 대용화폐. 뭐 지금 여기서 나 대용화폐지 이거 알아야 돼요. 징표, 표시, 심볼의 뜻이 있다는 얘기야. 자, 여러분들이 북한에 놀러 갔어요. 그럼 내가 북한에 놀러 갔다 온 징표로 뭘 가져와요? 동전 가져오잖아요. 여러분들 서랍 열면은 그쵸? 동전들 많죠. 그치? 그게 내가 갔다 왔다는 징표고 표시라는 얘기야. 됐죠? 자, 하람이가 여자친구하고 곧 어쩔 수 없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가야 돼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럼 헤어지지 마 하고 뭘 주죠? 그것도 토큰이에요. 알았죠? 우리 사랑 깨지지 말자. 그것도 토큰입니다. 자, 요까지 하면은 된 것 같고요. 그죠? 자, 한 조각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어려울 수도, 이때 한 조각이 뭐예요? 이 작은 조각들 중 하나의 조각이죠. 그럼 이 조각은 뭐예요? 대용 화폐, 돈이라는 얘기야. 옛날의 돈과 지금의 돈이 다르잖아요. 옛날에는 조개일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의 돈, 다시 말해서 토큰은 아마도 시그니파이. 자, 여기서 시그니파이 의미하다라고 쓰세요. 나타내다. 그래서 같은 말 mean이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mean. 아마도 의미할지도 몰라요. 이때 돈, 토큰, 됐죠? 토큰은 아마도 이때 마이크를 쓰는 건 뭐야? 지도 잘 모르니까 그냥 기록에 의해서만 생각하는 거니까 확실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도 의미할지도 몰라요. 메저가 측정이죠. 측정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여기서는 척도라고 해서요. 척도. 척도. 그레인의 척도를 아마도 의미할 수 있어요. 이건 왜 썼냐? 잠깐만. 자, 하나의 이 피스 토큰이 아마도 곡물의 척도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좀 더 읽어볼게요. 반면에 다른 토큰은, 자, 한 피스는 토큰이야. 또 다른 토큰은, 됐죠? 토큰이라고 해도 되고 작은 조각들을 사용했는데 미안해. 토큰 아니야. 토큰과 같은 작은 조각들을 사용했네요. 점포에 구운 그 조각들 중 하나가 그죠? 그레인 곡물의 척도를 의미할 수도 있고 반면에 다른 조각은 토큰 아니야. 토큰은 뭐예요? 저기 토큰과 같은이라고 비유로 쓴 거기 때문에 아니야. 알았죠? 자, 또 다른 것은 뭘 가진 다른 형태를 가진 또 다른 것은 그 농장의 동물이나 올리브 기름의 항아리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잠깐. 자, 시그니파이하고 같은 말이 프리젠트라는 거 꼭 알아둬야 돼요. 리프리젠트. 그래서 앞으로 지금 리프리젠테이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자, 리프리젠트 단어부터 정리하고 설명할게요. 자, 대표하다, 대신하다, 표현하다, 나타내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묘사하다. 일단 이렇게 다 적어 놓으세요.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시그니파이하고 리프리젠트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A번 문단은 이것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다 쓰면 할게요. 자, 지금 리뷰 시간에 하는 것처럼 하고 있다. 그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자, 지워도 되겠죠? 자, 잘 보세요. 자, 다시 갈게요. 고대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그 문명의 발상지에서 수메르에서 뭔가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재산을 기록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들은 사용했어요. 작은 조각들을 사용했어요. 점토에 저기 뭐야
구운 점토를 구운 거의 오늘날 보드게임에서 사용하는 토큰 같은 한 피스는 곡물, 돈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야, 여기서 곡물이 뭐야? 얘잖아. 농작물이잖아. 돈이죠. 돈을, 자, 그러면 돈의 척도를 의미했어요. A가 B를 의미했다면 이때 원피스는 뭐예요? 작은 피스들은 뭐예요? 지금 파란 색깔 다 똑같은 말이야. 돈을 의미했다는 얘기야. 돈을 의미했다. 작은 피스, 원피스 또는 또 다른 피스 다 돈을 의미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모양이 같아 달라? 다 달라.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다 돈을 의미했다. 이 새끼가 가져온 조개 껍질이랑 저 새끼가 가져온 조개 껍질이랑 모양이 다 달라요. 하지만 돈을 의미했다. 또 다른 것은 농장이 얘가 뭐야? 최상 돈. 지금 파란 색깔 다 돈이에요. 다 돈. 결국은 이런 구운 점토의 조각들이 다 옛날에는 돈을 의미했다는 얘기예요. 됐죠? 커머더티 머니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고대,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돈이었어요. 라는 걸 A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구운 점토를 사용해서 구운 점토를 돈처럼 사용했어요. 이게 A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부 다입니다. 자, 다음에 B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한 those, these, that, this 이건 바로 앞문장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이때 리틀은 작은이야. 작은 세라믹 형태는 그럼 이러한 작은 세라믹 형태는 이라고 했어요. 세라믹이 뭐예요? 도자기. 도자기는 뭐예요? 점토를 구운 거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작은 세라믹 형태는 얘예요. 얘. 요까지. 그죠? 즉, 돈이야. 옛날의 돈은 이란 뜻이죠. 옛날의 돈은. 그러니까 결국은 도즈 리틀 세라믹 세이프는 뭐야? 옛날의 돈이야. 다 뭐예요? 옛날의 돈. 옛날의 돈의 의미를 가진 것 이래도 되고요. 옛날의 돈은 아마도 not in 듯 보이지 않았다. in 듯 보이지 않았다. have in 미안해. have in common with 뭐뭐와 공통점을 가지다죠. 오늘날의 100달러 지폐와는 공통점을 가지는 듯 보이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옛날의 돈은 오늘날과 달랐다. 어떻게? 전혀 달랐다. 그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또 이렇게 나오네. 그럼 여기서 뭐뭐와 공통점을 가지지도 않았고요. 또는 뭐뭐와 공통점을 가지지도 않았어요. 크레디트 카드나 온라인 트랜잭션, 거래. 같은 말, did. 자, 그러면 우리가 맨 앞 시간에 뭐라 그랬어요? 상품 화폐, 조개나 소금, 쌀이나 금속에서, 그쵸? 그쵸? 피에트 화폐인 종이 크레디트 카드까지 갔다가 지금은 비트코인까지 간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오늘날의 크레디트 카드나 온라인 거래, 그쵸? 이거와 또 공통점이 없었다. 여기까지 뭐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뭐냐? 자, 여기서 설명해 주네. 이러한 것들은 뭘 설명하고 있어요?
크레디트 카드나 온라인 거래야. 이러한 것들은 빠르게 자, 크레디트 카드나 트랜잭션이 얘네들이 뭐냐? 얘네들이 선행사야. 다시요. 얘는 축적 관계 대명사잖아. 대디아의 주어가 없잖아. 그럼 얘의 주어는 뭐야? 여기서부터 이까지야. 크레디트 카드나 온라인 거래는 빠르게 테이킹하고 있대요. 더 플레이스를. 캐시는 현금이죠. 현금을. 근데 이러한 것들이 현금을. 자, 그러면 우리는 현대에도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뭐로 바꾸는 거야? 신용카드나 아니면은 온라인 거래로 바뀌었죠. 그죠? 맞죠?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현금 안 갖고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것들이 빠르게 현금을 뭐 하고 있을까요? Taking the place of 밑줄 끄세요. 자, 무슨 뜻인지 안 가르쳐 줄게요. 자, 신용거래로 현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현금 사용 안 하고 다 온라인상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현금을 뭐 할까요?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위에 이러고 있어? 생각나는 단어가 있나요? substitute for 쓰세요. substitute for.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 뭐. 그래서 take the place of가 따로 이렇게 쓰세요. take the place of. 얘가 무엇을 대신하다라는 뜻이에요. 뭐 in place of도 무엇을 대신하여라는 뜻이거든요. 대신하여. 다 알아두세요. 됐죠? 그러면 내가 지금 substitute for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필기 아직 안 했나요? 이 substitute for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이 replace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요. 뭐 쓰기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 substitute A for B를 쓸게요. 얘는 A를 B로 대체하다가 절대 아닙니다. 대체하다가 아니에요. 대체하는 건 바꾸는 거잖아. 그런 의미가 아니야. B 대신 A를 사용하다야. 자, 원래는 B를 사용해야 되는데 B가 없어서 A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가 버터를 필요로 하는데 버터가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가린을 사용하는 거야. 됐죠? 얘는 목적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다른 말로는 B를 A로 대체하다. 말은 되는 거잖아. 근데 그 말을 사용 안 하는 건 뭐야? 완전히 바꿔버린다고 생각을 할까봐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B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A를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건 타동사로 쓰인 거고 같은 말 요렇게 해서 A substitute for B 요렇게 써도 마찬가지예요. for B. B를 사용하는데 B 대신 A를 사용하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substitute for로 쓰면은 캐시를 사용하는데 캐시 대신 크레디트 카드나 온라인 거래를 한다는 얘기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주세요. 그래서 저는 요거 뭐 적극 추천합니다. 얘랑 바꿔 쓸 수 있는 거 substitute for.
물론 내가 적극 추천한 거 안 나오더라고, 그죠? 이제 그래서 이런 것과 이런 거 크레디트 카드나 아니면 100달러짜리 지폐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 않아요. 달랐어요. 그러니까 옛날의 돈은 현대의 돈과 달랐어요. 그러나 야, 옛날 돈이 지금 돈하고 달랐다고 무시하지 마라. 그죠? 무시하지 마라. 뿌리, 근원, 근본은 우리 현대의 방법, 무슨 방법? 지불 방법은, 우리 현대의 지불 방법은 그러한 수메르인의 토큰, 이때 토큰은 진짜 토큰 아니야, 비유야. 이때 토큰은 뭐예요? 점토로 구운 작은 조각들이야. 스몰 피시들이야. by baked, 오브 베이키드 클레이, 뭐 CLAY. 자, 이거예요. 토큰은 비유로 쓰인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는 그냥 비유로 토큰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한 수메르의 토큰. 자, 다음에 여기 밑줄자 무슨 뜻일까요? 야, 지금 옛날 돈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돈하고 전혀 달랐지만, 그러나 현대의 지불 방법의 뿌리는, 자, 여기서 지불 방법이라고 했어. 지불 방법이 뭐야? 돈 거래. 다시 화살표하고 경제 활동의 뿌리는 아주 그 옛날 토큰과 라이인. 한국말로 무슨 말일까요? 뜻은 얘기 아직 안 하고 있어. 수메르의 토큰과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의미겠죠. 뿌리를 같이 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현대인이 사용하는 지금 경제활동의 근간이 된 것은, 근간은 수메르의 경제활동과 맥락을 같이 한다. 너희들도 배고프면은 100원짜리 주고 빵 사 먹었지. 옛날에도 조개 껍질 주고 빵 사 먹었어. 맥락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야? 너희들 오늘날의 경제활동을 옛날에도 했다는 얘기겠죠. 자, 라이인. 이때 왜 선생님이 의심을 왜 라이인을 썼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내가 문제 쓸게요. 라이인의 동의어는 1번 consist of일까요? 2번 consist in일까요? 이거 시험 문제, 지필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이거부터 할게요. 근데 지금 안 빠르지? 안 빠르. 혼자 흥분해서 미쳐서 수업하고 있는 건 아니죠? 괜찮아? 딱 자목이 딱 좋은 스피드예요. 자, lie in. 동의어는, 자, 세라가 얘기해봐. 1번이야, 2번이야? 빨리 얘기해. 못 찍어야지, 모르면. 1번! 예! 틀렸습니다. 2번이야.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야. 다 필기해 놓으세요. 얘는 어디에 있다야. 또는 뭐 놓여 있다 해도 돼요. 자, 여기 in이 있으니까 여기 in이 있네요. 그쵸?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 요까지 필기가 됐죠? 요거는 알아둬야 돼요. 알았죠? 뭐 다른 거 할 때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라인에다가 이렇게 해서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맥락을 같이 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A는
B와 맥락을 같이 한다 할 때 is in the same vein as 써놓으세요. 그냥 A 뺄게요. 맥락을 같이 한다. 뭐뭐와 맥락을 같이 한다. 이렇게 써요. 베인이 뭐냐면 정맥이죠. 피가 지나가는 길이죠. 같은 피로 지나가고 있다는 얘기야. 같은 피라는 얘기겠죠. 요거 말고도 이렇게 써도 돼요. is in line with 뭐뭐와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얘기니까.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니까 is 뭐라고 할까? closely 몇 미리 closely는 몇 미리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 linked to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까지 이렇게 써놓고 요런 의미다. 원래 lie는 있다라는 뜻이야. 놓여 있다. 그러니까 맞죠? 이러한 뿌리는 현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 지불 방법이 경제활동이잖아. 현대식의 경제활동의 뿌리는 어디에 놓여 있는 거야? 옛날 수메르인의 경제활동과에 놓여 있다.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뿌리를 같이 한다. 자,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맥락을 같이 한다가 제일 좋은데 보통 맥락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in the same vein as를 씁니다. 그런데 뭐 같은 선상에 있다. 그래서 이런 말들로도 충분히 바꿔 쓸 수 있다. 자, 그런 초기의 회계 도구는 초기의 회계 도구. 회계 도구. 이때는 회계 어카운팅은 회계 도구. 얘는 뭐예요? 돈이죠. 돈은 진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진화했다라는 얘기는 뭐라 그랬어? 발전했다라는 얘기죠. into 변화의 전치사로 시스템으로 무슨 시스템? 금융 시스템으로 금융의 시스템으로 변화했고 돈 그 자체로 변화했다. 요 얘기가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커머더티 머니에서 피에트 머니로 변화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치? 그래서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선생님이 말은 길게 했는데 이제 이 책을 계속 읽어가면서 어차피 우리는 시험을 보려면 통으로 100%다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이제 B번에서는 커머더티 머니가 이렇게 변화했다라는 거. 하지만 그 근간은 같이 한다. 뭐 이런 얘기고요.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자 리프레젠테이션 이번에는 명사로 쓰였어요. 얘가 그쵸? 여기다가 표현, 묘사 이렇게 물론 이제 대표라는 뜻도 있는데 표현, 묘사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요. 동이었습니다. 포트레이어, 포트레이어. 이 포트레이가 뭐예요? 포트레이가 그리다, 묘사하다라는 뜻이죠. 디피트, 디피트, 그리다, 묘사하다. 뭘? 그렇죠? 그리다, 묘사하다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상징적인 표현이다. 무엇의? 가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근데 그 가치는 뭐냐? 그 가치는 뭔데? 트랜스퍼 하면은 옮기는 거죠. A에서 B로 옮기는 건 전부 다 트랜스퍼예요. 이전 되어질 수 있는 A에서 B로, A에서 B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거래! 주고받는 거잖아. 그쵸?
주고받기잖아. 주고받기. 주고받기. 그런 가치의 상징적 표현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돈. 돈이다. 돈의 가치를 갖는다라는 거죠. 뭐로써? 지불로서. 무엇에 대한? 재화와 용역. 재화와 용역하면 이제 뭐가 생각나야 돼? 경제활동. 경제활동을 위해서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불 수단으로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치에 대한 상징적 묘사다.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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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의 도구가 얘랑 동격이야. 초기에 옛날에 썼던 그 조개 쪼가리가, 아, 미안해. 점토로 구운 얘가 초기 도구잖아. 얘가 진화를 했어. 오늘날의 돈으로 진화를 했어. 다시 말해서 옛날의 그 회계 도구는 뭐였다? 상징적 묘사였다. 가치에 대한 어떤 가치?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질 수 있는, 즉 주고받고 할 수 있는, 뭐로서? 지불 수단으로서. 무엇에 대한? 경제 활동에 대한. 그거를 지금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